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오늘은 더 힘차게 시작을 해보려고요. 네. 아침엔 투자 허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양양 펀치인 줄 알고. 왜냐면 오늘 네. 그래도 정말 오랜만에 올라가지고 힘을 좀 받고 있는 느낌의 한국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네, 미국 시장 장 마감하고 나서 마이크론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서프라이즈로 잘 나왔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주가 그 훈풍을 좀 이어받아서 특히 하이닉스가 지금 8%대 상승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3%대. 근데 잘 모르겠어요. 지수는 양지수가 지금 1%대 상승하고 있는데 네. 반도체 투톱의 이 힘에 비하면 지수는 좀 아쉬운 게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요? 저는 주식을 볼 때 삼전과 하이닉스가 힘을 내주면 네. 다 따라가는 줄 알았는데 또 코스피 코스닥 보니까 뭐 1.7, 1.27 뭐 이 정도니까 뭐 일단은 계속 지켜봐야겠죠. 네, 오늘도 시장 분석 고민 저희와 좀 함께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네. 분 모셔볼까요 오늘? 오늘도 아침엔 투자를 위해서 NH투자증권의 두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배 팀장님과 이재신 부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먼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NH투자증권 성동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홍성배 부장이라고 합니다. 네. 네. 자주 좀 나오다 보니까 좀 익숙해지기도 하는데 네. 일단은 증시가 오늘 참 많이 올라서 좀 다행입니다. 네. 마이크론 실적이 사실 조금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네. 생각보다 좀 잘 나와서 우리 좋은 것 같습니다. 부장님과 함께 할 때는 좀 안 좋은 날들도 있었잖아요. 안 좋은 날 참 많았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조금 이렇게 시장 웃을 상황이 네, 맞습니다. 좋으니까. 아니, 부장님과 함께 해서가 아니라 네. 최근에 시장 상황이 그랬으니까. 맞아요. 그렇죠.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네, 맞아요. 계속 울기만 했는데 오늘 이렇게 또 한 번 또 웃음을 주네요. 알겠습니다. 또 희망적인 얘기 많이 해봤으면 좋겠고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인사 부탁드려요. 이재신 부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번하고 똑같이 좀 인사를 드리면 네. 낭만의 도시 여수에서 올라왔습니다. 상승 요정. 예, 여수센터의 이재신 차장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떨리다고 하시더니 뭐 상승 요정이라는 게. 요정. 본인 입으로 요정이라네. 지금 여름에 까무잡잡하게 지금 태닝을 하신 것 같은데 요정이라고 해가지고 그래도 오늘 이렇게 웃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지수가 좀 힘을 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께 궁금한 게 있어요. 저는 네. 밸류업 지수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여러 방송을 보면서 여러 기사를 보면서 이게 밸류업을 하려고 발표를 했는데 아니 무슨 100개씩이나 종목을 기업을 선택을 하는 게 어딨냐. 적으면 30개 그리고 많아야 50개 정도를 해야 이 기업들이 노력하는 맛이라도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지수가 올라가는 게 밸류업 하루 정도 이틀 정도 보다가 올라가는 건가? 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부장님? 일단 밸류업 지수가 발표됐는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생각보다는 약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밸류업하고 하면은 이제 연초에 좀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고 실제로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주주 환원 정책들을 많이 써서 실제로는 이미 정책들이 어느 정도는 나와온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밸류업 지수를 발표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이거에 따라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조금 늦은 감이 좀 늦은 감이 있다. 네,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재일 부장님은 같은 업계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어제 발표된. 네.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누실 거 아니에요. 예. 밸류업 지수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것도 다른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어서 사람마다 이제 생각들은 좀 네.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실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일단 우리 밸류업 지수라고 하면은 이제 연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게 주주 환원 그리고 저 PBR 주 이렇게 됐는데 뭐 종목 수가 아까 100개 너무 많다 하셨지만 저는 뭐 저평가된 종목이 많다면 200개, 300개를 가도 상관이 없다. 네. 다만 이제 지금 이번에 밸류업 지수가 발표되고 거기에 속해 있는 기업들을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이야기해왔던 게 PBR인데 코스피의 PBR을 넘어가는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나라에서 저평가된 기업들을 말 그대로 밸류업하기 위한 지수인지, 물론 이제 발표하는 쪽에서도 이제 고배당 지수하고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고민들의 흔적은 있는데, 뭐 앞으로 계속해서 리밸런싱이 이루어질 테니까 그 리밸런싱을 통해서 말 그대로 제 이름에 맞는 밸류업을 위한 지수가 한 번 더 조금 앞으로 점차 만들어가야 된다. 네. 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경제를 알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주고 계시고 저희와 함께 얘기 나눠주고 계시고 밸류업에 대해서도 의견 좀 올려주고 계시는데 네. 좀 부정적인 의견들도 꽤 있어요. 리포트를 통해서도 이게 밸류업이냐, 뭐 밸류다운이냐, 밸류업을 발표했는데 거냐. 떨어진 그러니까. 지수들이 더 있더라고요. 뭐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한 좀 아쉬운 부분들 분석 내용들도 나오고는 있는데 일단은 좋아요. 발표원 실적에 네. 훈풍을 받으면서 시장이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포트폴리오 점검도 함께 좀 꼼꼼하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돼요. 방법 1번입니다. 설문 링크 통해서 참여해 주시고요. 방법 2번이 좀 더 쉬우신 분들 뭐 2번 환영합니다. 이메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작가님 이메일 주소죠. 우리 작가님. 저는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방법 2번 이메일 주소 통해서 메일 보내주세요.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 기재해 주시고요.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도 좋은데 네. 내가 관심 있는 종목 있는데 이거 유망하냐 뭐 그렇죠. 이렇게 미리 네. 상담을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선물 보내드리죠? 그렇죠. 네. 섹터라든지 종목 그리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투자 상담 저희가 다 받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도 관심 있고 고민하고 계시는 것들 자세히 적어주세요. 저희도 자세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물도 드려야죠. 따뜻하게 그리고 차갑게. 아이스로도 드실 수 있는 커피 쿠폰을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네. 자, 상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들어와 있는 사연이 또 뭐 기간도 그렇고 참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한번 같이. 오늘은 실제 사연 소개도 해드리고 두 분 나오셨잖아요. 네. 저희가 또 모시기 힘든 두 분을 한꺼번에 모신 날이기 때문에 실시간? 네. 채팅도 실시간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들도 올려주시면 저희 또 능력자 작가님께서 맞아요. 열심히 모아서 마지막에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닉네임 나미마미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의 고민은 나 8년을 보유했습니다. 손실률은 마이너스 48%. 이제라도 매도를 할까요? 8년이면 굉장히 진짜 많이 그러니까요. 오랫동안 들고 계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성입니다. 저는 주식을 하면서 매도 타이밍이 너무 어려워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엔 투자 보면서 나랑 비슷한 사람들 많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저도 용기 내서 신청을 했습니다. 저의 투자 롤모델 워렌 버핏 선생님께서 주식시장은 인내심이 없는 자로부터 인내심이 많은 자에게로 돈이 넘어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좋은 명언을 남겨주셔서 새겨듣고 이 매도 타이밍을 잡기보다는 한 종목을 그래 오랫동안 보유를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제 포트폴리오에는요, 첫 번째 한국전력입니다. 38,000원대에 매수를 해서 8년째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배당 수익을 위해 8년 전 52,000원에 매수를 했고요.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3만원대에 물타기를 해서 현재 상황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 현 시점에서 물타기를 해 반등할 때 손절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조금 더 쭉 기다려야 할지 궁금해집니다. 또 기다리면 이 배당금 받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SK 아이테크놀로지 77,000원대에 매수를 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로 산업이 전환되면 배터리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서 이 분리막 수요도 커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제 판단이 잘못된 걸까요? 계속 하락하기만 합니다. 지금이라도 손절할까요? 아니면 물타기에서 단가를 한번 낮춘 다음에 반등하면 매도할까요? 세 번째, AIN 로봇 ETF 9,700원대 매수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서는 AI와 로봇 꾸준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 손실권이긴 한데 어떻게 계속 사 모으다 보면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제 판단 맞을지 틀릴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현대차 가지고 있습니다. 19만 원대에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이미 현대차는 수익 중이고요. 밸류업 종목이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데 수익 실현을 해볼까요? 아니면 장기로 계속 보유를 해볼까요?
만약에 장기 보유를 하게 된다면 비중을 조금 늘려도 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퇴직까지 앞으로 한 7년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은퇴 후에 넉넉하진 않지만 퇴직금과 더불어 생활비로 쓸 수 있는 수익률 혹은 배당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포트폴리오 어떻게 꾸려야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나미 마미님께서 사연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우선 감사드리고요. 네. 나미가 뭐 자녀분 자녀분일 이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반려동물일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네. 나미 마미님인데 일단 8년을 보유하신 거면 지금 워런 버핏이 롤모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해 인내심이 주셨는데 없는 자로부터 그러니까. 인내심 있는 자에게 어. 돈이 흘러가게 돼 있다. 이걸 그대로 이제 실천하셔서 8년이라는 기간 동안 꾸준히 보유를 했는데 손실률은 마이너스 48%다. 이제 한국전력 특히나 말씀을 하신 거예요. 51%라는 그러니까요. 게 굉장히 커서 이것도 마음이 아픕니다. 네. 그래서 롤모델의 이제 투자 철학을 그대로 따르긴 하셨는데 이제 버핏 얘기가 나왔으니까 최근에 워런 버핏도 주식 포지션을 정리하고 있는 뭐 어디로 이런 가고 것도 계시대요? 일단 뭐 현금을 좀 네. 챙기고 있다. 어. 뭐 이런 것도 시장에는 하나의 지표로서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네. 하나하나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포트폴리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전반적인 궁금한데요. 평가를 네. 먼저. 네, 일단 포트폴리오를 네. 잘 봤는데요. 일단 가슴이 아프네요. 그쵸. 아이고, 예. 오늘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쓴 조언 쓴 조언. 예,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조언을 자세한 원래 것은 몸에는 써야 입에는 써야 몸에 좋습니다. 네, 우리 댓글로 네. 위키님께서 우리나라에서는 버핏형처럼 하면 안 되는데라고 보내주셨는데 여러 가지도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재신 부장님께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포트폴리오 총평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아나운서 두 분님께서는 드라마 좀 좋아하십니까? 드라마 좋아해요. 굉장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네. 이게 고백부부라는 드라마를 고백부부. 보면서 예, 우리 홍선혜 아나운서님을 닮은 장나라 장나라 아니 배우. 왜 이러세요 지금? 저를 저 일단 가만히 계시죠. 미워하시는 거죠? 예, 지금? 빠졌는데 아. 최근에 아유. 유튜브를 좀 보다 보니까 이제 장나라 배우님이 구 파트너라고 하는 이제 이혼 드라마. 전문 변호사. 최고죠. 네, 거기에 나오셔서 제가 정주행은 아직 하지 못했는데 네. 이제 요약본으로 해가지고 좀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보다 보니까 조금 인상 깊은 에피소드가 있어가지고 좀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뭐 어느 커플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연애할 때는 꽁냥꽁냥 하면서 좋죠. 뭐 가만히 같이 있기만 해도 너무 행복하잖아요. 네. 이 커플이 이제 결혼을 하고 네.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제 같이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툼이 잦아지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이제 서로가 결혼 이후에 서로가 다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가 변했어. 예, 네가 변했어, 네가 변했어. 네. 그러면서 서로를 탓하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화가 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오해가 쌓이고 이게 쌓이다 보니까 결국 이혼을 위해서 이제 우리 장나라 차은경 변호사를 찾아오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야. 우리 차은경 변호사의 활약으로 이제 그동안에 쌓였던 오해들이 좀 풀리는 네.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과연 이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혼 안 하죠. 풀렸는데. 네, 저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혼에 합의를 하면서 합의 이혼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이 에피소드에서 마지막에 장나라가 했던 말이 바로 그겁니다. 이제 진정한 관계의 첫걸음을 이제 내딛게 하는 아름다운 이별은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건 아름다운 이별은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다. 예. 이게 오늘 사연의 어떤 총평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오늘은 뭐 전반적인 포트폴리오를 분석하고 종목들을 말씀드리는 데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은 약간 이혼 변호사 차은경의 마음으로 이재신이 아니라 이제 차재신의 마음이 되어서 고객님께 원만한 이혼에 합의하실 수 있는 혹은 합의에 다다를 수 있는 그래서 결혼 후 변해버린 이제 배우자처럼 매수 이후에 변해버린 우리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서 새로운 출발을 조금 응원하는 마음으로 세부 종목들을 뒤에서 아니 말씀드리도록 뭐 상승 하겠습니다. 요정님 준비 야. 많이 하셨네요. 오늘. 아니 오시면서. 선아 씨 어제는 네. 저희가 사교육 전문 아니, 교육 전문가 모셨잖아요. 사교육 전문가가 사교육 아니라- 싫어하는 맞아요. 네. 교육 전문가 모셨는데 오늘은 부부 상담 전문가를 저희가 모셔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미마미님의 고민을 저희가 한번 정리해볼까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년째 보유를 하고 있는 한국전력 마이너스 지금 뭐 수익률이 50% 가까이 되고 있는데 물타기를 해볼까요? 아니면 그냥 기다려 볼까요? 그리고 실적 충격 매각설까지 SK 테크놀로지 배터리 분리막 수요 어떻게 되살아날 수 있을까요? AIN 로봇 ETF 계속 사 모으다 보면 본전 찾을 수 있을까요? 현대차 밸류업 지수 그리고 인도 IPO 기대감이 있는데 수익 실현할까요? 아니면 장기 보유를 할까요? 라는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들어가야죠. 네. 가장 중요한 종목이기도 해요. 이게 포인트예요. 오늘 네. 지금 나미마미님의 종목 중에서 음. 이게 왜냐하면 비중이 50% 이상이니까. 네. 네. 한국전력입니다. 네. 지금 8년째 보유를 하고 계시고 5만 원대 매수하고 3만 원대 물타기 들어가셨는데 지금 오늘 장 초반에 2만 원 살짝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번 주에 한전 소식 보니까 올해 4분기 전기요금 동결한다는 소식에 또 주가가 급락했던 장도 있었었거든요. 어떻게 봐야 할지 이 한전의 재무 구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성배 부장님 어떻게 평가를 해볼까요? 가장 네. 또 중요하고 마음 아픈 종목이기도 합니다. 8년을 갖고 계셨어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아픈 손가락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비중이 커서 뭐 아픈 한 손목 정도 좀 될 것 같은데 결론부터 좀 이야기 드리면 네. 저는 팔고 나오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일단 근데 다만 이제 물타기를 해서 나오시기를 추천드리는데요. 네. 매입 단가가 보니까 38,240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가격이 2만 원대니까 거의 한 이제 가격 주가가 한 2배 정도는 올라야 이익 실현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럼 우리 한전이 여기서 주가가 2배 오를 만한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 뭐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는데 네. 저도 이제 한 며칠 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답이 없더라고요. 혹시라도 답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이렇게 좀 남겨주시면은 네. 많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경알림 좀 올려주세요. 의견 좀. 네. 그리고 상담 받으시는 분께서도 곰곰이 며칠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아름다운 이별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거는 저희 그 이혼 전문가 차재신 변호사님께서 이혼 전문가가 아니라 네, 네. 이혼 전문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상담 전문가. 네.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는데 우선 먼저 한전 배당을 보고 투자한다고 하셨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사실 배당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장표 한번 띄워주시면 그 재무제표를 잠깐 보면서 이야기 드릴게요. 배당도 이런 그 21년도, 22년도, 23년도 이 영업이익과 요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배당도 사실 이런 누적 적자가 해소가 되어야 가능한데요. 올해 흑전을 지금 보면 23년도 6월까지는 영업이익이 2조 5천억 정도 이렇게 흑자 전환을 성공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연말쯤 되면은 올해 그래서 흑전 되면은 배당 수익률 4% 기대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사실 이게 가봐야 아는 거지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좀 들어요. 네. 만약에 우리가 배당을 받는다면 깜짝 선물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물타기를 하면서 나오시기를 좀 추천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네.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전력 주봉 차트를 가지고 왔어요. 이게 지금 최근 3.5년, 3년 6개월 정도의 주봉 차트인데요. 이 한전의 어떤 그 가격이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가격은 일단 그 19,000원 이하에서는 활발하게 좀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 이게 지금 19,000원은 PBR 0.3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래서 언제 저가 매수가 들어왔냐면 22년도 10월 달, 그리고 23년도 4월 달, 23년도 11월 달에 이렇게 세 번의 저가 매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가장 높은 고점은 보면은 그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요. 저는 제가 봤을 때 한 25,000원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한 23,000원 정도에서 빠져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이 우리가 한전의 주가 박스권 그러니까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없다라고 하면 주가가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우리 19,000원 언더에서는 사서 23,000원 부근이 좀 되기 전에는
팔자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그러면 만약에 19,000원 정도에서 언더에서 사면 어떻게 사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냥 기계적으로 한 3번 정도 나눠 사시길 좀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냥 19,000원 오면 한번 사. 그리고 18,000원 오면 한번 사. 지금 17,000원이 주가가 제일 하단부인 것 같아요. 17,000원을 오면 이렇게 3번을 나눠 사시길 좀 추천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좀 기다려 봅니다. 기다려 보면 23,000원 부근이 된다라고 했으면은 그 23,000원 조금 아래에서부터 팔아볼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펀더멘탈로 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가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 사실 23일 날 한국전력이 그 4분기 올해 4분기 연료비 조정 요금을 플러스 킬로와트당 플러스 5원으로 동결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사실 마이너스 5원 정도의 어떤 그런 인하 요인이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의 재무 구조 부실을 감안해서 동결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전력량 요금, 기후 환경 요금 조정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요금이 동결된 거죠. 네. 근데 요금 인상 기대감이 있었어요. 있어서 그 전에 주가가 막 오르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이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장중에 보니까 한 8% 정도 네. 하락을 했었습니다. 연료비 조정 요금 이외에도 전력량 요금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시장에서는 좀 기대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전히 인상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전기 요금이 사실 보면 언제 인상을 마지막으로 했냐면 23년도 11월에 전기 요금 인상을 마지막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3년 5월에는 이제 주택요금 인상이 있었으니까 지금 인상할 때가 되지 않았나. 11월이 다가오고 있네요. 연말이. 네, 연말이 네.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전력이 채권들을 굉장히 좀 많이 발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채권을 발행한 이유가 적자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적자 보전하려고 발행을 했는데 2분기 영업이익을 보면 연결 기준 말고 별도 영업이익을 보면 이번에 적자 전환을 다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시 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을까? 요금 인상. 그쵸.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또 전력 부족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전력망 확충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전이 지금 돈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요금을 인상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데 우리가 사실 전기요금을 인상할 때는 어떻게 인상을 해야 저항감이 제일 적냐면 우리가 성수기 때 인상하면은 굉장히 큰 저항감을 불러일으키죠. 너무 더울 때라든가. 에어컨 네. 틀고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전기요금 인상할 때는 비수기 때. 비수기 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아무래도 물가랑 조금 많이 그럼요. 연동이 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날씨가 추워지는 이번 연말쯤 되면은 다시 또 이런 전기요금 인상 기대감들이 올라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19,000원 언더에서는 분할 매수하고 그 다음에 좀 올라오게 되면은 좀 팔자. 왜냐하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전기요금 인상 이외에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봤을 때 저는 못 찾겠다. 그래서 매도 의견 드립니다. 다만 물타기는 제 찬성 드립니다. 아까 매매 전략은 네. 말씀드렸습니다. 세부적으로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네. 일단 좀 사보고 어느 정도 선에서 손절을 해보자라는 라인도 지금 제시해 주셨고요. 네. 이재신 부장님. 네. 일단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이혼 변호사 차재신입니다. 아니야. 아니 이건 우리가 아니야. 아니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이 또 이렇게 몰고 말씀해. 오늘 별명이 몇 개나 지금 요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사실 제가 이제 이혼 변호사 이 드라마를 이야기하게 된 가장 네. 큰 계기가 바로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 예. 저희가 지금 마이너스 42% 수익률 때문에 비중이 한 51% 정도로 잡혀 있는 거지. 사실상 수익률을 걷어내고 보면 거의 초기 자본 대비해서는 거의 몰빵에 가깝게 지금 현재 한국전력에 투자를 해 오셨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현장에서 이제 고객님들을 상담할 때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렇게 긴 투자 기간에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크신 상황. 그렇죠. 머리로는 이제 매도 의견을 드려야 하나 고민을 하지만 사실 그 긴 기간 동안 버텨오셨던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이제 유튜브라는 채널에서 우리 3%
채널에서 상담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도 조금 용기 내서 아, 네. 조금 직언을 네, 좀 좋습니다. 담아보자면 저도 이제 홍성배 부장님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네.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투자 전략에 맞는 새로운 인연을 찾아갈 준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이 가장 크시기 때문에 가장 많은 시간을 좀 할애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이렇게 시작부터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홍성배 부장님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우리가 배당을 목적으로 지금 한국전력을 매수를 하신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배당 투자라고 하는 거는 일단 기업이 안정적인 수익을 바탕으로 이거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주가 흐름 속에서 꾸준하게 고배당을 네. 하는 기업에 투자해서 장기로 이 배당금을 수취하는 게 배당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한국전력 배당 수익률을 보시면 물론 과거에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배당이 높지 않았던 국가였기 때문에 상대적인 고배당을 했었던 시기도 네. 있었고 또 하필이면 우리 고객님께서 투자하셨던 시기가 배당 수익률이 가장 요 근래 20년 사이에 가장 좋았던 시기의 좋았던 직후다. 시기, 직후. 예, 그 다만 이제 매수 이후에 우리가 코로나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이제 원자재의 가격 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익 변동성이 조금 커지면서 지금 현재는 배당의 안정성 자체가 좀 사라진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 한국전력이 과연 고객님께서 목표하셨던 배당 투자에 과연 적합한 종목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100%에 가깝게 투자를 해 놓으시고 장기 투자니까 네. 망하지 않을 한국전력이니까 언젠가 올라올 거야. 나는 아. 버티면 돼. 나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워렌 버핏 롤모델로 삼으셨다고 했는데 이거는 워렌 버핏의 가치 투자가 아니라 사실상 방치에 가까운 투자가 아니었나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가끔 이렇게 종종 겪게 되는 오류이기는 합니다만은 가치 투자, 장기 투자라고 해서 사놓고 방치하는 투자는 절대 아니라는 네. 점을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항상 매수하신 종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팔로우하고 뉴스가 종목에 미치는 영향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관리는 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전력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공기업이죠. 자료를 다시 한번 보시면 네.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는 이제 회사의 파산 위험, 상폐 위험일 건데 부채 총계를 보시면 200조가 넘어가고 자본금은 한 38억 정도, 38조 정도 되고 있는 상황에서 완전 자본 잠식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뭐 이자 비용 돈을 1년 열심히 벌어가지고 이자조차 못 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다른 기업들과 달리 이런 부분에 좀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가장 큰 단점 또한도 공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안정성이 보장된 대신에 이 수익성도 조금 제한이 되는 부분인데요. 네. 저희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전기료의 인상률 자체가 마지노선이 법으로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상 특정 이벤트,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이벤트들이 발생해서 적자를 기록할 때마다 수익 개선 속도는 느리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적자가 누적이 되고 이것은 다시 이자 비용을 증가시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점이 큰 단점이고요.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공기업으로서의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만은 우리가 투자자로서 이 회사에 투자를 할 때 있어서는 이것이 과연 좋은 부분인가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더불어서 이제 정부 정책, 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뭐 우리 대화하다가 나왔지만 전기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전기료라는 표현보다는 전기세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예, 이 전기를 사용해서 내는 비용은 엄연하게 이 생산 원가가 있고 또 판매가가 존재하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금으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기료의 인상은 세금의 인상처럼 조세 저항에 부딪히게 되는 거고 이는 소위 인기 없는 정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거를 앞둔다든가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따라서 전기료를 결정하는 결정 주체가 이 기업이 아니라 정책 결정권자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이 기업의 수익성을 빠르게 개선시키는 데는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당장 그렇다면 손절을 하고 바로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되냐. 뭐 앞서 우리 홍성배 부장님도 한번 말씀해 주셨지만
장동건이나 원빈 이런 잘생긴 배우들한테 잘생기셨어요 하면 그거는 칭찬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근데 저한테 이재신 차장님 잘생겼어요 라고 하면 굉장한 칭찬이죠. 200조가 넘는 부채입니다. 굉장히 부담이 되는 상황인데 금리 인하의 초입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금융 비용을 좀 경감시킬 수 있는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좀 누릴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직 중동 전쟁으로 번질 위험들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동결의 이유로 거론되고 있는 이제 환율과 우리 원자재 네. 가격이 좀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 한국전력의 사장님께서도 이제 요금 인상 외에는 현재 상태를 탈피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간의 흑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적자를 그동안에 감내해온 기업들한테 좀 나눠주는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요금 인상의 명분을 쌓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정부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방향성 자체도 인상의 방향으로 가면서 전기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우리 겨울에는 요금의 인상을 하면 점차 수익의 개선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료 한번 띄워주시면요. 네. 지금까지 조금 부정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에게는 아직 하나의 히든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히든카드. 저희 홍성배 부장님은 수익성을 개선시킬 방법을 아직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찾아서 가져왔습니다. 뭐예요? 바로 오. 이겁니다. 예. 범부래. 수익을 올릴 수가 없으면 비용을 줄이면 됩니다. 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대왕고래. 네, 대왕고래입니다. 대왕고래. 네. 시추공을 뚫자마자 한 네. 방에 성공해서 원유가 콸콸콸 나오게 된다면 모든 문제는 조금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대왕고래 프로젝트 성공을 조금 강력하게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이었군요. 희망이네요. 네. 예.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네. 보유를 하시되 수익을 개선시킬 수 있는 이슈들 결국에는 키는 전기료 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 주가는 점차 상승을 하게 될 텐데요. 이럴 때마다 저는 조금 점차적으로 매도를 해 가시고 그 매도한 자금은 배당 투자에 적합한 고배당 종목으로 조금 네. 변경을 해 가시면서 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전력을 8년간 갖고 계시고 지금 비중도 가장 높다 보니까 두 분 다 시간을 좀 많이 디테일하게 할애해서 굉장히 분석을 해주셨는데 네. 공통적으로는 아름다운 이별. 네, 손절을 좀 준비해 보자. 그렇죠. 아니 근데 부장님이 이 방치란 표현을 써주셨는데 이제 감히 제가 이 나미 마미님의 이 대변을 해보잖아요. 저는 대변. 네. 약간 좀 이런 성향이어서 한번 믿음을 주잖아요. 그럼 방치라기보다 그냥 믿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 이제는 예, 좀 준비를 해야 앞으로는 된다. 그러면 안 네, 된다. 라는 말씀이신데 한번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오랜만에 또 인사를 하네요. 이 네, 종목도. 2차 전지 이제 분리막 업체인데 최근에 매각 이슈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수익률이 이게 더 사실 안 좋아요. 55% 마이너스 지금 기록하고 계시거든요. 짧은 기간도 아니에요. 2년 보유하고 그러니까요. 계셨으니까. 이것 또한 상담이 지금 좀 절실해 보입니다. 네. 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SKI 테크놀로지 상담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 같은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지 많다. 않아 너무나 많다라는 반증인 것 같고 이게 사실 대표적인 2차전지 업체고 분리막 만든다. 분리막은 우리 플러스극하고 마이너스극 사이에서 이렇게 그 갈라주는 그 막을 만드는 네. 겁니다. 두 개가 섞인 폭발이에요. 일단 그래서 21년도에 상장을 해서 그때는 굉장히 큰 장밋빛 미래를 그렸었는데 지금은 전기차 업황 그 수요 둔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SK그룹도 사실 SKO는 지원해주고 SKIT는 매각 이야기가 좀 솔솔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분리막이라는 게 그 제조 원가에서 그 고정비 부담이 상당합니다. 결국은 이제 고정비 부담이 많다라는 건 이 출하량이 많아야지 이익을 낼 수 있는 그 규모의 경제를 그러니까 많이 만들수록 네. 좋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 말 그대로 이제 2차전지 업체에서도 이 선발주자가 아니고 후발주자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그 업황은 너무 안 좋습니다. 배터리 그 7월 출하량을 보면은 국내 3사 기준으로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플러스 3% 성장하긴 했지만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 역성장했고요. 그리고 SK온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1% 역성장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완성차 업체들 8월 실적이나 뭐 이런 것들 발표하는 그 가운데서 보면은 그
지금 현재 그 전기차 관련된 계획들은 취소하고 있고요. 하이브리드를 지금 그 수익성이 높은 네. 하이브리드 쪽으로 가고 있는데 네. 하이브리드는 기본적으로 그 배터리 대당 탑재량이 전기차 대비 굉장히 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뭐 정리해고 뭐 구조 조정 뭐 이런 얘기들까지 계속해서 그런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업황 자체는 매우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올라오는 거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 미국. 맞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 지금 해리스 후보 지지율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고, 네. 제가 그 전에도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그 지지율 보고 TV 토론 보고 난 다음에 지지율을 보고 결정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해리스 후보 지지율이 계속 점차 이렇게 격차가 좀 벌어지면서 2차 전지 쪽은 계속 조금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얘네가 후발주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그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약간 좀 스윙의 폭도 좀 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2차 전지,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겠고요. 네. 지금 사실 미국 시장의 전기차 보급률이 한 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차충비라 그래서 우리 충전기 한 대당 그 전기차가 물려있는 개수를 얘기하는데 미국이 한 그 충전기 한 대당 17대 정도의 전기차가 이렇게 맞물려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네. 한국이랑 중국 같은 경우는 2대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갈 길이 멉니다. 그리고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고 하우스가 많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훨씬 더 가야 될 길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진짜 이제 전기차 시대는 다시 또 열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결론은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보유하고 계시면 네.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역시 그 지지율이 조금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11월 앞두고 이제 10월쯤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런 얘기 참 드리긴 좀 어려워요. 이게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 좀 하는 근데 부분이 손실이 좀 많이 커서 이걸 만회할 만큼의 기대감을 좀 가져가 보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이게 갈 길이 멀다라는 네. 표현을 썼는데 네. 그 사실 전기차 보급률이 8%, 그 전기차가 예를 들어 5천만 원, 6천만 원짜리에서 우리가 그 1,000만 원 보조금 준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근데 지금 전기차 보급률이 8%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얘네들 그 큰 로드맵은 지금 30%, 40%까지 채운다라는 게 그 로드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 길이 멀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대선 좀 기다려보고 네. 지금 상태에서는 좀 보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이시고 이재심 부장님 좀 예. 의견 주세요. 네.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저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해 주고자 추가 매수를 예, 마이너스 수익률이 워낙 크시기 때문에 네.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료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네, 같은데요. 자료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요즘 이제 유행이 됐던 리포트죠. 특정 리포트에서 이런 표현을 써서 좀 유행이 됐는데 빌렸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윈터 is coming이었지만 저는 윈터 is going. 참 윈터. 예, 느낌표 아니고 네. 물음표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물음표. 네. 예, 물음표라는 점, 네. 좀 시청자분들께서는 감안을 해주시고요. 네. 지난 2년간의 이제 2차 전지 섹터는 이미 겨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환경이 지금에 와서는 서서히 조금 변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 매수를 고려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주가입니다. 24만 9천 원의 고점을 찍었던 주가가 현재 3만 원 중반대에 형성을 하고 있는데 80% 이상 하락한 현재의 가격은 겨울 수준이 아니고 거의 빙하기에 가깝지 않냐. 꽝꽝으로 했네. 예,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분위기가 살짝 반전되어가는 현재 상황에서는 충분히 좀 부담 없이 접근이 가능한 가격대다라는 점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유럽, 정확히 말하면 이제 얼마 전에 나온 내용인데 독일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부활한다, 네. 부활을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정책 내용을 보면 이미 중국에서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이구환신 제도, 독일판 이구환신 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은 이제 노후화된 내연 기관차를 폐차하거나 신차로 이제 전기차를 구매했을 때 6,000유로, 중고로 전기차를 구매해도 3,000유로 보조금을 주겠다. 그리고 이것과 별개로 추가적으로
전기차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40%를 적용을 하겠다. 물론 이 부분은 이제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공제율은 낮아지겠지만 이 정책이 적용이 된다면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한 18% 정도 역성장이 예상이 되어지는 독일 전기차 시장이 시행만 된다면 내년에 20%에 가깝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리포트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최근에 뉴스가 나옵니다만은 이제 폭스바겐을 비롯해서 완성차 업체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데 네. 이 완성차 업체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첫 번째 정책이 전기차를 확장시키는 그런 정책이라는 점에서 조금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이제 독일이 보조금을 점점 축소를 하고 결국에는 폐지까지 갔는데 이러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여타 국가들이 다 폐지하는 방향으로 따라갔었습니다. 네. 이번에 부활을 한다면 반대로 여타 국가들도 다시 보조금을 좀 다시 확대하는 방향으로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장 올해 3, 4분기 실적이 기대하기에는 여전히 좀 무리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성장에 목마른 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장성이 부여가 되는 섹터에 굉장히 많은 밸류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데 2차 전지 섹터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그런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섹터는 이제 양산에 가까워지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고체 배터리로 이제 차기 배터리들이 넘어가게 된다면 사실 분리막이 이제 필요가 없어집니다. 지금 저희 JSL님도 그렇고 로키비키님도 그렇고 분리막보다는 전고체로 향해야 되지 않냐라는 네네네. 이야기를 많이 의견 주시고 계세요, 진짜 실제로. 네. 그 어떤 국가보다 우리나라는 성장률에 굉장히 많은 밸류 프리미엄을 부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SKI 테크놀로지에게 뭐 전고체 배터리를 관련된 기업들에게 줄 수 있는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점은 조금 한계로 좀 다가오는데요. 그리고 또 2차 전지 저희 2년 동안 굉장히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사실 많이 손실을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장 또한 이제는 조금 확인하고 가자라는 신중론이 좀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단가를 조금 낮춰놓으시되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서 한 4만 5천 원에서 5만 원 정도에서는 조금 매도를 고려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유 또 추가 매수 이 종목에 대해서도 어쨌든 좀 기다려보자. 또는 그렇죠. 적극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매수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네.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한국전력, SKI 테크놀로지까지 비중이 좀 높은 종목 2개 해결해 드렸고요. 저 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나머지 2 종목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도 또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나미마미님의 포트폴리오 분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가볼까요? 다음엔 ETF 종목인데요. AIN 로봇 ETF, 라이즈의 AIN 로봇 ETF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 보면 AI와 로봇 흐름 좋았다라고 내용 사연에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나미마미님께서 손실권이거든요. 21% 정도. 근데 더 네. 사 모으다 보면 언젠간 봄이 오겠죠? 라는 지금 질문을 해주셨어요. 아니 나미마미님이 뭐 음. 8년 갖고 계신 것도 그렇고 이 약간 좀 긍정적이셔. 음. 그렇게 그래도 기다릴 줄 아는 정말 어린 법이세요. 어떤 투자 철학을 그대로 배우려고 하시는. 선혜 씨랑 비슷한. 아 그래요? 좋아요. 좋은 면이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손실이 커서 그니까요. 좀 이게 수익권으로 돌아섰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데 또 해결해 주시죠. 어떻게 할까요? 네. 네. 일단 제가 그 처음 시작할 때 그 쓴조원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입에 써야죠. 이번에도 쓴조원 좀 드릴게요. 네, 좋아요. 좋습니다. 그 일단 계속 사서 모으면서 기다려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 반대입니다. 반대다. 그래요? AI의 종착역은 로봇이 맞아요. 근데 우리의 미래에는 이게 로봇이 많은 것을 사실 대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로봇의 선두 국가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사실 로봇의 선두 국가는 미국과 일본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가장 상용화가 잘 된 것들은 뭐 수술용 로봇이나 아니면은 그 공장 자동화 로봇 같은 건데 그 우리나라의 어떤 수준을 사실 뭐 이런 얘기 하긴 뭐 하지만 그 아장아장 걸음마하는 좀 단계라고 보면 그 미국하고 일본은 지금 한 대학생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야, 그럼 좀 싸우면 차이가 안 크다. 되겠네. 네, 싸움이 안 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를 들면은 그 미국에는 그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고 하는 그 수술용 로봇을 만들고 있는데 네. 그게 너무너무 잘 만들어요. 그리고 키엔스, ABB 뭐 이런 것들은 공장 자동화 로봇 하는데 이것들도 비즈니스 굉장히 잘합니다. 야. 기업들 얘기하면 정말 끝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ETF로 접근하시면 되는데 로봇에 대한 비즈니스를 좋게 보신다. AI의 종착역은 로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차라리 국내 이 로봇 ETF 말고 해외 로봇 ETF를 보자. 아. 그 구글에서 제가 다는 말씀 못 드리지만 구글에서 그 로봇 한 칸 띄고 ETF만 치시거나 아니면 미국 한 칸 띄고 로봇만 치셔도 상당히 많은 양의 ETF들이 검색합니다. 그런 애들로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요거 장표 하나 좀 네네. 보면서 말씀을 네. 좀 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신 장표는 그 글로벌 로봇 시장 전망인데 지금 보시면 그 초록색 부분 그 위쪽 부분은 서비스용 로봇인 거고 네. 그 밑에는 산업용 로봇입니다. 지금 지난 10년 동안은 우리가 산업용 로봇 중심으로 성장을 이어왔다라고 하면 우리가 다음 10년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면은 산업용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고 서비스용 로봇이 중심으로 성장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용 로봇도 결코 작아진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 산업용 로봇은 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일 건데 이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좀 움직일 거예요. 이 협동 로봇이 뭐냐면 그 사람이랑 그 로봇이랑 그 같은 작업 공간 안에서 같이 이렇게 그 된다라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서로 그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그 로봇이 같은 공간에서 일하면 어느 정도 그렇게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없을 때만 이렇게 그 로봇이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로봇을 직접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로봇의 특징들은 뭐냐면 기존 로봇보다는 좀 섬세하고 어떤 그런 그 현재는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어떤 그런 정확하게는 그 오차 범위를 줄여주는 겁니다. 야. 오차 범위를 줄여주는 건데 사실 이런 건 대부분 이런 분야나 어떤 섹터들은 고부가 가치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협동 로봇이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하겠다라는 이 전망을 좀 드리겠고요. 네.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런 핵심 솔루션을 가진 기업들이 있냐라고 물으신다고 네. 하면 그렇죠. 죄송하지만 아직 없다. 없다. 네, 개발 중이다. 그래서 우리 이 로봇 시장이 커지는 시장 규모에 비해 우리나라 경쟁력들은 아직이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에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이런 로봇 경쟁력 있는 로봇 기업들이 물론 있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가 그 이런 거 우리 관절 있죠. 관절 있죠. 로봇 이렇게 움직이면 이런 관절들 이런 데를 우리가 그 좀 감속기라는 표현들을 써요.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좀 잘 만들지만 아직까지는 완제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팔고 미국과 일본에 집중하시다. 일단은 로봇을 보실 거면 네, 네. 국내 AIN 로봇 ETF보다는 미국 정말 그 산업을 이끌고 있는 맞습니다. 그 산업군을 좀 지켜봐라라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이진신 부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다음부터는 이 자리에 앉고 저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왜 왜요? 그러세요? 의견이 합치가 되니까 네. 아, 제가 똑같아요. 해드려야 될 말을 부장님께서 다 하셔버렸습니다. 다음 거 먼저 하실래요? 내지 않는다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네. 저도 이제 결론은 동의를 하고요. 네. 로봇과 AI 그 추가 매수해 가서 모아가신다라는 전략에는 동감을 하지만 ETF는 교체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료를 살짝 보시면 네. 과거부터 우리 삶을 혁신시켜왔던 새로운 기술들은 이제 방산 쪽에서 출발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인터넷이라든지 인공위성, 휴대폰이 다 모두 군사 목적에서 출발을 해서 민간으로 이전이 돼서 혁신을 가져온 케이스인데 저는 AI 기술과 로봇도 마찬가지로 판단을 네.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기술 패권 경쟁을 하면서 로봇과 AI 이쪽에서 밀리면 결국에 나중에 전 세계에 대한 패권을 잃는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현재 해당 섹터에 접근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 정부 주도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AI는 뭐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로봇 쪽에서는 일본을 살짝 껴서 해가지고 일본까지 살짝 격가지로 껴서 세계를 리드하는 기업들이 포진을 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전 세계를 리드해가는 기업들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닌 상황에서 굳이 우리나라에 국한돼서 우리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지금 투자하고 계시는 ETF의 세부 종목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에요. 그래서 굳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우리나라 기업, 우리나라가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특히나 AI 로봇 쪽이 시장을 중심으로 이끌고 가는 주도주 섹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네. 지금은 굳이 우리나라에 국한돼서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로봇과 AI에 동시에 투자하는 ETF들을 찾아봤더니 국내 한 2종 정도 나오고 미국에서는 한 1종 정도가 대표적으로 검색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검색을 해보시면 금방 찾으실 수 있고 각각 로봇과 AI 섹터에 투자하는 ETF들은 워낙 많으니까 네. 찾아보셔서 이제 거래량이라든지 운용 보수들 좀 감안하셔가지고 선택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 두 분 거의 비슷한 의견 남겨주셨고, 우리 엔젤님께서 남도 사투리 듣는 거 되게 좋아하신다고 의견이, 왜냐면 저도 같은 거의 비슷한 쪽이어서 정겨우시다고. 오랜만에 네. 동네 형 만난 것 같은데 그래요. 사투리 하나도 안 쓰셨습니다. 지금 서울말 위주로 쓰고 계십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 다 로봇에는 동의. 그런데 우리나라보다는 해외 주식, 특히 미국, 미국. 네, 일본 뭐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결론 짓겠습니다. 다음 가보죠. 마지막은 우리 이재신 부장님 먼저 한번 드릴까요? 네, 보내보시죠. 현대차입니다. 네, 그래도 유일하게 수익권이에요. 너무 좋습니다. 반가웠어요. 지금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수익 실현 할까를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보유기간 1년 2개월, 수익률 26% 정도. 현대차 어떻게 할까요? 갑자기 먼저 시키시니까 마음이 준비하고 또 갑자기. 서울말로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달 전에 나왔을 때도 제가 현대차 상담을 했던 것 같고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네. 것 같습니다. 자료 한번 띄워주시면 네. 우리나라 재벌그룹 총수들 중에서 이제 3세 경영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조금 경영 능력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우리 정인섭 회장님이 아니신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파리 올림픽 양궁협회에서의 리더십을 통해서 이제 정의선이 진짜, 아니라 네. 빛의선으로 빛의선이다. 레벨업을 네. 하신 상황이죠. 그래서 전기차 시대에 여러 우려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뭐 전기차는 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차 모두를 아우르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뒤에서 우리 홍성배 부장께서 세부 데이터들을 좀 준비하신 것 같아서 좀 넘어가면 일단 2분기 실적 역대 사상 최대 실적에 이어서 8월에 미국 판매량 또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뉴스 보셨다시피 현대하고 GM의 협력, 그리고 수소 쪽에서는 현대와 스코다의 동맹, 그리고 자동차를 넘어서서는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해서 로봇 산업 쪽에서도 준비를 한다라는 점은 현대차의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현대차의 인도법인 IPO, 그렇죠. IPO. 승인이 났습니다. 네. 제가 자료 다 준비해놨는데 발표가 나가지고 조금 다시 고생을 했는데 저는 여기 인도에 대해서 좀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 네. 인도가 이제 제2의 중국으로 불리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다들 아시는 상황이고, 인도의 지수 보셨습니까 혹시? 선색 지수 진짜 예. 요새 또 갑니다. 석세스 네. 지수가 석세스하게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데, 보니까 내년 GDP 전망치도 전 세계에서 탑급에 해당하는 6% 정도의 상승을 네. 구가하고 있더라고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점점 커가는 인도 시장에서 지금 현대차가 시장 점유율이 14.6% 2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계획대로 IPO에 성공하면 한 4조 정도 자금 조달에 성공을 할 수 있고요. 네. 이는 다시 인도에 재투자가 되어질 건데, 기존에 인도 GM 공장을 현대차가 인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노후된 공장인데 이 여기 IPO 자금으로 여기 리모델링 하고요, 생산 라인 다시 꾸려서 생산량을 늘리면서 인도의 1위 마루티 스즈키를 조금 추격하는 발판으로 마련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도 인구가 현재 중국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보고서들도 굉장히 많은데 네. 2030년 이후에는 자동차 판매량도 이제 미국을 제끼고 2위로 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장이 커지고 이런 상황에서 2위
이제 1위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런 성장성은 향후에 현대차에게도 굉장히 많은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리스크 요인으로 현대차 그룹의 지배 구조 부분이 있는데 종문구 회장님께서 굉장히 고령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언제든지 리스크 요인으로 판단되면 주가를 조금 누를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 30만 원 정도 제시해 드리면서 조금 장장기적으로 보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장기적으로 보고 가자. 중장기. 중장기적으로. 네. 긍정적인 의견 주셨어요. 네. 어떻게 또 자세한 자료 기대해 보겠습니다. 현대차 어때요? 아 자료 없는데요. 아 그래요? 아니 있다고 미리 예고를 아이고, 해주셔서. 너무 기대하실까봐 네. 사전에 말씀 좀 드리면 네. 저는 이번에는 좀 생각이 좀 다른 것 오, 같습니다. 그래요? 괜찮다. 네. 좋아요. 네, 그래서 우선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언급을 좀 드려보면 네. 그 지난 8월 28일 날 현대차 그 인베스터 데이에서 네. 발표한 내용들을 조금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올해는 주주환원으로 순이익의 25% 배당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요. 기존에 매입해두었던 자사주 일부 소각도 진행될 것이다. 정확한 연간 규모나 소각은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3년간 그 4조 원의 자사주 매입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사실 배당하고 자사주 일부 소각까지 관련하면은 그 주주 환원율이 한 35% 이상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거 이외에도 최소 10,000원 이상의 주당 배당금, 그러니까 분기별로 하게 되면 분기당 한 2,500원 정도의 배당 상향을 약속을 했고요. 인도법인 상장하게 되면 이거 IPO 자금으로 투자뿐만이 아니고 추가적인 주주 환원 정책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좀 훌륭한 주주 환원 정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다시 말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을 정말 뭔가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추가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지금 이미 많이 나올 만큼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러면 이제 밸류업 기대감은 좀 일부 접어두고 그러면 우리 현대자동차의 실적을 보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진짜 자동차가 잘 팔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현대자동차가 지난 그 미국 8월 판매를 보면 142만 대를 팔았습니다. 네. 그래서 전년 대비 성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팰리세이드, 투싼, 엘란트라가 좀 활약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차 미국 점유율을 살펴보면 이제 11%가 됐어요. 근데 네. 이게 사실 현대차 미국 점유율 11%면 이게 마의 11%입니다. 아. 이 11%를 못 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현대차가 주가가 더 간다라고 하면 인도법인이랑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미 좀 많이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우리 추가적으로 뭔가를 더 보여줘야 되는 시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여기서 오르면 얼만큼 더 오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지금 가격은 이익권이고 뭐 이거 보시는 다른 분들도 종목이 현대차를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매도를 오히려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긍정적이지만 주가 측면에서 좀 위로 얼마나 더 여지가 있을까? 맞습니다. 면에서는 이미 네.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는데 네. 사실 저희 지금 종목 상담이 아니라 레고 사사님이 그거 봤구나. 거의 수술 치료 수준이에요. 아, 저도 지금 그러니까 양한방 동시 같이 잘 보는 데 있잖아요. 예, 어때든 기치료도 해주시고 완벽하게 또 저희가 분석을 디테일하게 뜯어봤습니다. 진짜 자세하게 해주셔서 좀 도움이 되셨기를 마미님 향후 포트폴리오 좀 조정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네. 바라고 오늘 사실 실시간 상담도 좀 도와드리려고 시간이 했는데 없어. 워낙에 자세하게 해주셔서 저희 또 계속해서 매일매일 네. 이어지니까 이 부분 물어봐야지 하시면 저희 상담을 아예 신청해 주시면 네, 좋습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 상담도 해드리고 커피도 보내드리고 사실 이렇게. 우리 홍 부장님은 네. 자주 나와 주시니까 저희가 뭐 늘 여쭤볼 수 있는데 이재신 부장님은 올라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좀 멀리. 네. 여수에서 또 낭만의 도시에서 올라오셨는데 상승 요정님. 또 네. 와주실 거죠?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네. 즐거운 마음으로 설레어 하면서 야, 다시 서울로 그때 또 어떤 가보도록 스토리 들고 오실지 오늘 장나라 가져왔단 말이에요. 뭐 상승 요정을 비롯해서 뭐 이혼 얘기 뭐 오늘 네. 아주 많은 짧은 시간에 좋았습니다. 준비해 오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홍성구 부장님, 이재신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장 지금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확실히 마이크론의 훈풍을 좀 받으면서 야. 하이닉스가 지금 9%대까지 상승폭 하이닉스 18만 네. 원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양 지수 모두 동반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좀 잘 대응해 보시고 지켜보시고요. 내일도 시장 얘기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네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